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점 유의해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입시의 신개념 대차 프로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수시 정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는 재학생 상담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학령 인구 감소한다 이것 때문에 교육 쪽은 이제 별로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최상위권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점 유의해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내가 어떤 학과를 정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과 친구들도 있고 문과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이렇게 과목을 정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범대학 무슨 교육과 사범대학에 합격해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좋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서울권도 그렇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대학의 사범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는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국대처럼 일부 학과만 개설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의 경쟁률이라든지 입결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랜 B로서 우리는 일반 대학에 교직 과정이 이수되어 있는 학과를 통해서 교사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또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교사 자격증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학과가 정해진 사범대는 아니지만 교육학과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이중전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시죠. 보통 그래서 이제 교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학과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계열 위주로 좀 재편하려는 어떤 교육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모집 요강이라든지 또 입학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발하는지 또 어느 학과의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요강이고 학과에 이제 별표를 똑똑똑 찍어놔요. 그래서 여긴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로 TO가 있고 뽑는지 그런 것들도 모집 요강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입학처랑 통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교직 이수를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죠.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 10% 내외로 학과 모집 정원의 10% 내외로 받아주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학과에서. 그래서 이제 학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전공을 다른 학과를 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학과 교직 과정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과 교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10% TO 안에 들어야 되는데 교육학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편하게 이중 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수해야 될 학점 수는 좀 늘어나겠지만 선생님으로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의 문턱이 좀 낮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거는 별개인데 아마 간호학과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보건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간호학과라고 해서 전부 다 교직과정이 개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직과정이 개설된 간호대학에 지원하셔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이것도 사실 경쟁률이 대단히 치열하지만 어쨌든 보건교사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런 방법들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직 교사들이 얘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좀 더 선호하는 대학 또는 인서울의 일반 학과를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가는 방법과 아니면 학교 수준을 조금 선호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역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 지방을 가더라도 내가 바로 사범대학으로 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나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거의 대체로 일치합니다. 사범대학으로 가는 게 선생님이 되는 훨씬 더 확실하고 좀 유리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사범대학 자체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한 특화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임용 관련해서 활발한 정보 공유라든지 스터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강원대의 국어교육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성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강원대 국어국문으로 가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 강원 도내에 가톨릭 관동대 국어교육과를 지원한다든지 사범대로 아니면 조금 그 충남이나 충북 쪽에 가서 서원대나 공주대 같은 직어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내가 사범대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범대학으로 일단 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학교 수준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봐라. 이런 점들 입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임용시험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임용시험 어렵죠. 많이 준비해야 되고 경쟁률도 높고 지역별로 또 임용 적체도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그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별로 개설학과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좀 확인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졸업 예정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범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장은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교대나 사범 계열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학생부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모의 수업이라든지 교육학 이론에 대한 어떤 탐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학과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입시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교육과 관련된 뭐 동아리나 스터디나 활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딱히 수학교육과일지 과학교육과일지 또는 문과 같으면 국어일지 영어일지 사회일지 못 정했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성취도나 등급을 받은 과목을 타깃으로 해서 마지막에 고3 때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략적으로 경쟁률, 입결, 모집 인원을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처음부터 국어교육과를 생각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국어교육과 쪽으로 세특을 맞췄어요. 국어 성적도 당연히 좋았고. 그래서 동국대 국어교육과를 갔는데 학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다니다가 왠지 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이제 다니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국어교육과로 맞춰줬던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춘천교대를 지원해서 또 반수해서 학종에 합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넘나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학과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의 강점인 과목을 노려라.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과가 좀 입결이 낮거나 모집 인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단순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학 레벨을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방법을 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오늘 자료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교육 방식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적정수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장 학교들이나 또는 교원 수를 막 엄청나게 줄인다. 이제 그렇게 가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주변 여건 때문에 또는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뭐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대치학 포론의 최동선 소장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